자, 이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급론이고, 이 계급론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계층론이에요. 따라서 계급론과 계층론이 뭔가 서로 막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여기. 기능론과 갈등론은 뭔가 대비되는 측면이 있잖아. 근데 계급론하고 계층론은 두 개 막 대립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계급론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계층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계급론은 누구냐? 무엇이냐? 마르크스의. 마르크스 많이 들어봤죠? 갈등론의 대표 주자. 자, 마르크스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집합체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수단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계층화의 분류 기준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야. 생산수단은 공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생산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이 생산수단, 공장이나 기계를 가진 층이 있고요. 갖지 못한 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이 계급 중에서 자본가 계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계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에 따라서 나눴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계급을 분류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게 경제적 요인이죠. 그렇죠?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야. 자, 여기 완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다른 사회 불평등을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가 다른 부분까지 다 결정한다라고 해서 경제 결정론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자,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이 자본가 계급이요, 사회적 지위도 더 높아요. 사회적 측면에. 그리고요, 정치적인 권력도 이들이 가졌어요. 예.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이 다른 사회적 부분, 그리고 정치적 부분까지 다 결정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단 하나의 기준, 일원론적, 또는 경제가 다른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경제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경제가 다른 불평등, 즉 사회적, 정치적인 불평등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 사회 또는 정치적 부분이 어디? 경제적 부분에 종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사회의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쓴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선지로 정말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이해하면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봐봐. 불연속적 이분법적. 자,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여기 드러나죠? 생산수단을 가졌냐, 갖지 못했냐. 딱 두 개로 나눠지죠. 자본가, 노동자. 그래서 이분법적이야. 또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로 딱 끊어져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간에 뭔가 매개하는 뭔가 다른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 연속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라고 하는 이 말을 불연속적 내지는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노동자인지 내가 자본가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나 생산수단 갖지 않았거든. 저 노동자. 가졌어? 자본가. 너무 명확해요. 따라서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계급의식을 명확히 갖게 됩니다. 내가 노동자임이 분명하거든. 그래서 이 연대의식,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급의식, 연대의식,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의 갈등론에서는 바로 이 자본가가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갈등론하고 연결이 됐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급론이 갈등론과 연결되는 측면, 왜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층론을 기능론이다,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계급론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층론입니다. 계층론. 베버는요, 이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계급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범주화된 카테고리로 나눠진 그런 범주화된 이 각각의 위계 서열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집합체로서 계층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더 확대시킨 거예요. 따라서 다양한 요인이라고 하는 건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급도 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여러 측면을 함께 살펴보니까 다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급론은 경제 한 부분을 보니까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계층화 현상을 범주화하여 설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여러 측면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자, 여기 뭐죠?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여러 측면에서 쭉 서열화돼서 상, 중, 하에 서열화된 구조. 네, 서열화된, 여기, 네. 위계 서열에서 쭉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봐요. 계층화가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서열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뭐냐면 연속적이고 서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중하에, 이게 연속성상에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딱 상, 어디까지가 딱 중, 어디까지가 딱 하, 이렇게 말하기는 쭉 딱 끊어지진 않아. 그래서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자본가, 노동자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끊어지거든. 그래서 불연속적, 이분법적이라고 말하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아. 상중하 쭉 서열적으로 쭉 늘어섰어요. 따라서 얘를 연속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상중하 더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여기 완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위불일치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졌어.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나?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재산은 200만 원짜리 차 한 대인가? 집 한 채 있었나? 그랬다고 해요. 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봐요. 지위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적 위신 진짜 높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치? 어떤 사람이 사회적 위신이나 권력은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갑자기 물려받은 땅이 막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졸부. 예, 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 지위는 낮은데 경제적으로는 또 높을 수도 있겠지. 자, 이게 뭐예요? 지위불일체지. 자, 이게 바로 계층화 현상과 계층론과 계급론의 차이점인 겁니다. 계층론은 여러 요인에서 각각 살펴보고 있어요. 상중하의 서열적인 구조 속에서.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 지위불일치. 하지만 여기선 얘기했죠. 경제적인 측면이 다른 걸 모두 결정해. 자본가가 경제적으로 높아. 그러면 지위도 높고 권력도 높아. 여기는 지위불일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다 결정하니까. 경제적 측면이 다 결정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됐어. 자, 오늘날 사회불평등을 설명하는 데는 얘보다는 그렇지, 얘가. 왜? 그렇죠. 정말 중산층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생산수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를 다 피지배층?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 왜냐하면 중층이라고 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또는 굉장히 숙련공, 숙련노동공, 노동자 등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계층화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베버의 계층론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